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2차 스터디 일기 7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안 리뷰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문제 1번하고 3번을 맡았습니다. 우선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어, 1번 문제는 오늘은 좀 판례 관련한 문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1번 문제 역시 해당 판례 관련한 문항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일단 물음을 먼저 보는데요. 문제를 볼 때 갑이 을의 정정불가 결정 통지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정정 결정과 관련해서 정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명백해야만 비로소 정정할 수 있는데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또 두 번째 사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기존에 했던 걸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 걸로 증여세 부과처분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한 데 대해서 각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판례는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했으나 개별 공시지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을 해서 나중에 정정 결정을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가 이후에 정정 불가라고 해놓고 정정을 해서 갑자기 이제 세금이 많아지니까 이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인데요. 먼저 물음 1에 대해서는 정정 불가 결정 통지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는 이걸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 여부로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안을 정리해서 취소 소송의 이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한 수용 재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적어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해당 사안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텐데요. 먼저 처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전에 개별 공시지가의 의의와 법적 성질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정정 결정에 대해서 적어줬습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의 의의는 부동산 공시법 제10조에 따라서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의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결정 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걸 외워서 적어줬고요. 그리고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처분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공시지가의 정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에 위산 오기나 표준지 선정의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는 즉시 정정해야 된다는 그 부동산 공시법 12조 관련 법리로서 이거를 판례를 통해서 검토해 봤을 때 반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 적격에 대상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물음 2는 갑의 주장이 타당성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문제였는데요.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명백해야만 정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정 사유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시 정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냐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반드시 명백해야만 비로소 경정 결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문항으로 정정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이전에 한 게 있는데 왜 다음 걸로 주장하냐, 다음 걸로 부과를 했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정정된 개별 공시지가에는 소급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판례를 들어서 갑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할 때는 먼저 판례를 적어주고 그거에 대한 검토와 그다음에 사안의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갑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네. 이어서 문제 2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전국에 58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하여 결정 공시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하려면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에 따른 적정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해당 훈령 내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다. 에 대한 문제이고요.
물음을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의 및 성질 5점,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에 위반한 표준지 평가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 5점, 물음 3번은 한 물음에 두 가지를 답하는 내용으로서 2018도 50147 판결에 따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10점 문제입니다. 혹시 저 옆에서 약간 같이 설명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 베타 답안을 많이 참고해서 작성을 했고요. 제가 처음 GS 답안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베타 답안과 거의 99%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또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중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음 1에 대해서는 먼저 표준지 공시가의 의의 및 취지를 써줬고요. 이때 부동산 공시법 제3조라는 조문도 함께 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답안을 보고 쓰면서 제가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게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점이 짧을 때는 학설과 판례를 묶어서 쓰라고 하셨고 웬만하면 학설은 줄처리로 해서 그냥 넘버링 한 다음에 학설만 쓰고 그 밑에 판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서 요즘 판례에 대해서 배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학설은 좀 줄여주고 판례를 더 늘리는 답안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판례의 태도와 관련 학설인데 여기서 약간 답안에 실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표준지 공시가의 법적 성질 밑에 관련 학설 및 판례의 태도가 있고 또 2번에 관련 판례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쓰실 때 판례의 태도, 관련 판례의 태도 같이 중복되는 의미가 없도록 할 수 있게 관련 학설 및 판례의 태도라고 1번에 숫자로 쓰고 밑에 있는 2번을 2점 쓰는 것이 아니라 넘버링 2로 해서 이어서 나가면은 더 목차 흐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이 쓰면서 관련 판례 태도에 2007도 13845라는 판례 번호도 같이 써주면은 더 공부가 되고 배점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표준지 공시가의 다시 2007도 13845의 판결에 대한 검토는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표준지 공시가를 전제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향후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타당성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고 써줬습니다. 다음 우리 표준지 평가의 위법성에는 우리 표준지 평가는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을 따르고 있고 이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의 의의 및 근거 그리고 대외적 구속력에 대해서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의 의의를 써주었고 그에 대한 근거로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를 같이 근거로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에 대해서 학설은 넘버링으로 짧게 써주고 그에 대한 판례를 좀 더 길게 써줌으로써 배점 분량에 대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답안을 보면 이 물음이랑 약간 조금 어긋나 있는 점이 물음에서는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되게 많은 분량 자체를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을 설명하는데 여기다가 많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보다는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이거 이제 이게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래서 이 성질이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담아주는 것이 그래서 이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게끔 이게 매끄러워 흐름일 것 같습니다. 어, 이해했습니다. 다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같이 처음 쓰거나 아니면 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물음에 대한 질문에 좀 더 범위를 두고 써야지 그 물음에 전에 해석에 대해서 더 쓰면은 그 해당 물음에 맞는 배점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음에 맞는 질문에 답안을 좀 더 길게 쓰고 설명을 좀 더 적게 쓰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이것도 해야 되는. 그게 원래 이제 이 문제인데 이 아.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위법성을 설명을 하고 그 위법성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게 위법성의 정도가 어떤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걸 5점 한 페이지에 써야 되니까 그 앞부분에 사실 다른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한 페이지를 넘겨서 쓴 거니까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정작 내가 쓸 답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묻는 것에 대한 답안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에 대한 그런 답안을 그냥 쓴 것밖에 안 돼서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 1번과 2번을 합쳐야 되나? 여기서는 아예 이렇게 이 내용을 쓸 것이 아니라 그냥 아. 이거는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라는 식으로 그냥 치고 들어갔어야지 이거를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잘못했던 거지.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로는 그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답안을 보면은 어쨌든 표준지 선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법령 보통 행정 규칙이 약간 전제로 깔고 가서 이러한 법적 성질이 있다라는 게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에 대한 의의랑 그런 근거를 길게 써준 건가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배점이 5점이라서 딱 한 아. 페이지에 이 내용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서두에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출제자가 의도한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적어도 사실 빼곡한 배점이 돼버려요. 다음 물음 3번으로 넘어가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복 방법 및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복 방법으로는 여기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해보면은 불방법에는 이의 신청이 있고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이의 신청을 거치고 행정심판을 또 거치고 소송까지 거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냥 바로 행정심판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은 바로 수용재결 행정심판, 행정소송 아니면 행정소송. 그냥 바로 행정소송으로 그냥 가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물음 3번도 배점이 10점이라는 적은 점수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단계 1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같이 어우르기 때문에 단계 1번을 중점적으로 답안을 썼습니다. 이제 이게 10점인데 물음이 두 개니까 한 물음에 배점이 5점씩이라고 치면은 그 안에서 이의 신청이랑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설명해야 되니까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으로 묻고 이의 신청이랑 행정쟁송을 설명하는데 5점이라고 생각하고 답안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이게 그 이의신청 갔다가 행정소송 갔다가 쟁송 갔다가 이렇게
좀 순서대로 가라고 하셨는데 순서대로가 아닌 그 답안? 만약에 이의 신청을 먼저 설명하고 바로 뭐 행정쟁송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이 신청하고 행정쟁송 안에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을 같이 묶어서 아,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차를 그렇게 잡고 행정쟁송에 이제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을 짧게 녹여서 설명하면 되죠. 아. 그래서 이 물음의 사안에서는 행정쟁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 가학상 이의 신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51조의 재청구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행정쟁송이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써 있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판단된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판단됨이 판단될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다. 보여진다. 약간 확정적인 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채점자가 느끼기에 확정적인 답안을 하면은 기분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약간 확정적인 답안보다는 본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답안이 좀 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은 먼저 하자의 승계 이의 및 취지를 같이 적어줬고 그리고 하자의 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같이 밑에 설명으로 써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하자 승계 인정 범위는 이것도 그냥 원래는 학설을 또 줄 처리를 하고 판례를 길게 써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그리고 관련 판례의 유형별 검토로 이어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안이 하자 승계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같이 써주었습니다. 자, 네, 끝났습니다. 문제 3번은 정말 그야말로 판례를 그대로 갖다가 바르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물음이 총 4개가 있는데 5점 단위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분량을 맞춰서 쓰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또 이거에 대해 검토하고 사안에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쭉 전개를 했고요. 음, 이 해당 사안은 토지 이용 상황을 자연림으로 해서 10만 9천 원으로 산정했는데 검증을 요청했는데 이걸 자연림이 아닌 공업용으로 잘못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담보 설정을 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개별 공시직 에, 이게 이 해당 사안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 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근거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저는 공직구 위인손 그 박사님 강의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외웠고요. 그리고 음, 이게 해당 사안이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즉가 산정을 그렇게 잘못해서 한 것은 직무상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담보평가와 그 사안이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거를 판례에서 부분별로 나눠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는 산정 업무 시 담당 공무원이 재산권 침해 여부를 적어줬고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을 적고 그리고 법령 위반에서 타인 손해 발생한 경우에 사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음 1번에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음 2번에서 지가 산정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위법성의 범위와
그리고 이걸 학설과 판례를 기반으로 적어줬고요. 최근 판례를 2개를 적어줬는데 하나는 상대적 위법성 관련된 판례로 법령에 명시될 위법뿐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방지, 신의 성실,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미준수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직무상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법령의 위반뿐 아니라 행위의 태양 위법, 피해 침해 이익이 관련해 요구되는 직무상 손해방지 의무 위반으로도 위법도 국가배상법 위법이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적용을 간단하게 써주었고요.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여부에 대해서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구속력에 대해서 구속력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어줬고요.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개별공시지가가 미치지 못하는 손해까지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면 거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손해의 무차별적인 책임 추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 지출 결과를 도출시킵니다. 그리고 예견 가능성 넘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범위를 넘어서며 행위 기간에 사용하는 지가를 일원화하여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부동산 공시법 목적의 기능과 보호법익의 범위를 넣는다는 게 이제 판례의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검토로 적고 그리고 사안의 적용까지 적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음 4번에서는 인과관계의 의미와 또 관련 판례에 대해서 적어주고 그리고 상당한 인과관계의 판단 방법을 적어줬는데요. 이 부분 역시 결과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의 다 이 부분은 해당 판례에 있는 내용에서 어떻게 잘 요약을 하고 그리고 사안의 포섭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